묻고 고문하고 살인한다. 1970년대 중반 캔자스주 위치타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끔찍한 연쇄 살인마의 출현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이름은 데니스 레이더. 사람들은 그를 BTK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Bind, Torture, Kill라는 그는 희생자들을 묻고 고문한 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1974년 1월 15일 오테로 가족의 집에서 시작된 비극은 위치타 전역에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조셉 오테로, 그의 아내 줄리, 그리고 두 자녀 조셉 주니어와 조세리는 집 안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철저히 결박되어 있었고 목에는 명백한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고문과 폭력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BTK 살인마는 그의 범죄를 더욱 끔찍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자들을 철저히 조종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그들을 결박하고 고문하면서 그들의 공포를 즐겼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다음 희생자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통해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두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자 교회 집사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 생활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희생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차고에는 범행 도구와 함께 희생자들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전리품이자 그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레이더는 희생자들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로 외딴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그들을 결박하고 장시간에 걸쳐 고문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교묘했으며 경찰은 그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1985년 마린 헤지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길가에 유기된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다시 한번 BTK 살인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레이더는 자신의 범죄를 잠시 멈추었지만 1991년 델르리스 데이비스라는 여성을 살해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범죄는 계속되었고 경찰은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04년 BTK 살인마는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언론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렸고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자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편지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레이더는 자신의 컴퓨터 디스크를 사용해 편지를 작성했는데 그 디스크에는 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과 차고에서는 범행 도구와 함께 희생자들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이더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그는 총 1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BTK 살인마의 이야기는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와 함께 그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고 교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평범한 가장이자 교회 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밤에는 잔인한 살인마로 변신해 희생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삶과 가족을 파괴한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